IT를 보는 세상 이슈 이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e스포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T1이 2024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5번째 우승을 거뒀어요. 이 롤드컵이 이 정도 대회일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요즘은 뉴스를 좀 보시면 뭐 롤드컵에서 5회 연속 우승 이런 거 나옵니다. 약간의 외계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T1이라는 팀이 빌리빌리 게이밍이라고 불리는 BLG과의 접전 끝에 3대2로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 월즈 우승을 차지했다. 예.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렸으면서 3대2로 이겼는데 이 안에서 미드라이너라고 불리우는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4세트에 불리했던 게임을 기가 막히게 이겨서 5세트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떤 얘기인 것 같으세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네. 뭐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네. 청취자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그렇죠. 이게 웬 게임이고 웬 갑자기 IT 시간에 이야기 안 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면 요즘 10대 친구들 또 20대 친구들이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 뭐 야구 이런 스포츠 경기만큼이나 e스포츠라는 거를 직접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특히나 뭐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은 보셨을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산업이 되고 있는 e스포츠를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 분야가 있어서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e스포츠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온라인 게임인 거죠. 네, 그러니까 e스포츠가 이제 일렉트릭 스포츠라는 건데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 게임 예전에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랑 1대1로 했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 돈을 넣고 한다라고 그랬었죠. 하면은 컴퓨터랑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 게임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게임이나 요즘엔 또 콘솔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이스틱 갖고 하는 게임들도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이루거나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거를 관중들이 관람하는 형태의 이제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에 포함되는 게임들은 좀 다양한데 지난 이제 우리 아시아 이제 올림픽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아시안 경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거기 좀 여러 경기가 나왔거든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아니면은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있고요. 이런 게임들은 정교한 전략이나 뭐 팀워크, 개인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갈고 닦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펼쳐지는 어떤 멋진 화면이나 그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익숙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높은 몰입감과 재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존의 스포츠랑 이제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경기 모습을 보지만 실제 그 선수와 뭔가 살갑게 인터뷰를 뭐 이제 우리가 한다거나 팬미팅을 하더라도 약간 간접적이지 뭔가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연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매일매일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e스포츠라고 불리는 온라인 게임들은요. 보통 이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혼자서 그냥 컴퓨터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장면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중계하듯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선수들이 이제 축구로 치면 축구의 드리블 연습하는 순간, 야구로 치면은 배트 치는 순간에도 계속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 게임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를 계속 소통을 하니까 약간 이제 10대들한테는 스포츠 선수인데 우리가 마치 아이돌 연예인 선수들과 매일 소통하거나 연예인들이 맨날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 연습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제가 원하면 항상 보면서 후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깊은 관계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스포츠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제 20, 2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들이 또 여기에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설의 5회 우승을 차지한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월드 챔피언십의 정확한 것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아마 스타크래프트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PC방 문화라는 게 처음 생기고 뭐 테란, 저그, 프로토스 해가지고 뭐 임요한이라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네. 홍진호 막 이런 선수 요즘에 이제 방송계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삼국지에. 그래서 세 개의 종족이 있고 각자의 종족들이 있어서 대결을 하는 이런 거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치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제 스포츠 뭐냐면 이 게임은요. 일단은 5대 5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5대 5로. 예. 근데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약간 미니 축구 게임에 가깝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즉 같아요. 포지션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총 5명씩이 맨 앞에 공격수부터 해서 예. 수비수까지 이제 탑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텀까지 이렇게 5명의 포지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의 포지션을 고를 수 있는 이 MVP라고 하는데 그 캐릭터들이 120개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캐릭터의 능력들이 다르고 네. 또 이제 내가 만약에 A라는 캐릭터를 골랐는데 저 사람이 B라는 캐릭터를 골랐다. 그럼 서로 간에 이 능력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 내가 A를 골랐기 때문에 B라는 캐릭터를 골랐을 때 더 센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이걸 전략적으로 막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고르느냐도 능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캐릭터가 있더라도 네. 그 캐릭터를 또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지도 능력이겠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게임에서 메시라는 아주 전설적인 선수를 골랐다고 해보세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만 패스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에서 전혀 다른 능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를 그렇죠. 수가 있고. 물론 메시 자체의 캐릭터가 워낙 좋을 수는 있지만 어디에 놓느냐 또 네. 컨트롤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많은 조합들을 갖고 마치 각자의 포지션에서 5명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결국 적의 기지를 이제 깨는 게 목적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치고받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게임을 하면서 마치 이제 축구로 치면 중간에 축구 선수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네, 막 네. 훈련을 시키고 또 공격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박진감을 주는 이런 것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예. 근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거는 단순히 게임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중계하는 이른바 e스포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롤드컵이라고 하는 이제 불렸던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걸 1년 동안 길게 리그들을 막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예. 것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팀들이 모여서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e스포츠 대회가 바로 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이고요. 네네. 이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지켜보는 팬이 수억 명이 넘어요. 실제 그렇군요. 스트리밍을 전 세계에서 예. 수억 명이 넘게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T1 팀이 지금까지 5회 연속 우승을 5회 연속은 아니죠. 2013년, 15년, 16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네. 통산 5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올림픽, 월드컵 못지않은 규모 명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원래의 이름인데 사람들이 이걸 줄여서 롤드컵이라고 해요. 예. 롤드컵. 이게 롤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리그 오브 약자죠. 그거고 네. 월드컵을 붙여서 이제 롤드컵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원래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하지만 이거 이제 1년에 한 번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에 버금가는 규모와 명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23년 작년에 결승의 동시 접속자 수가 1억 명, 누적 네. 시청자 수가 4억 명이었어요. 우와, 그럼 거의 뭐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월드컵 수준이죠. 총 상금도 20억이 넘고요. 우승팀이 6억 이상의 이제 그 예.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 이번에 열린 이제 말씀드렸던 2024년 이번에 T1에서 5회 우승을 했던 이 롤드컵은요. 일단 어디서 했냐면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라는 네네. 데서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티켓이 유료거든요. 유료인데 일단은 관중이 14,500명이 네. 들어갔습니다. 예. 티켓을 구하지 못한 수많은 팬들이 현장에 마련된 스크린으로 경기를 보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런던이 누린 경제 효과를 이번에 추정을 했는데 네. 런던에서만 200억이 넘는 경제 효과가 났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추상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약 한 2천억 대의 경제 예.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 수가요. 중국을 제외하고 1억 명이고요. 중국 이번에 이제 대결을 한 게 우리나라 팀하고 중국 팀이 그렇죠. 대결을 했거든요. 중국 팀의 플랫폼, 그러니까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생중계를 지켜본 사람이 4억 명 정도라고요. 와, 그래서 전 네. 세계적으로 보면 시청자 결승을 본 시청자 수가 전 세계에서 5억 명을 넘습니다. 이야, 우리가 요즘에 축구도 그렇군요.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그렇게 전 세계 안 보죠, 축구도. 안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전 세계 1, 20대들이 이렇게 5억 명이 넘게 보고 네. 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랍고 아까 제가 이제 티켓 돈 주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게임 보는데 티켓이 32만 원까지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티켓 가격도 40억이 넘는데 이것도 10배의 가격이 넘는 암표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거의 진짜로 큰 하나의 산업이 됐고 일종의 그 스포츠로서 우리가 불리우는 이유가 결국 이런 이제 경제적 효과와 사람들의 관심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이죠. 이 롤드컵 전 세계 최고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이 모여서 최강자를 가리는 e스포츠 대회 그 명성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약간 뭐 우스개 에피소드가 이번에 실제로 예. 있었는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프로게임단 T1이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회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거기에서 이제 제우스라고 있는 그 아이디를 쓰는 최우재 선수가 있는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그러다가 머리를 다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승 트로피가요. 20kg이 넘어요. 어우, 무겁죠. 그리고 높이는 69cm인데 왜냐면 이게 네. 주얼리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주얼리가 가득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흔들다가 예. 이제 모서리에 찍혀서 머리에 피가 나는 아이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런 머쓱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참 웃겼던 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작년에 이제 또 한번 들었고 올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나 SNS에서 무거웠어요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네, 쉽게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만큼 이 롤드컵이라고 하는 게 한국 선수단들이 전 세계에서 실력도 좋지만 네, 네. 이렇게 친근함까지 같이 있고 이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e스포츠 특히나 이제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메인에는 이제 우리가 전설처럼 이쪽에서 불리우는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 전설의 페이크라는 선수 전 네.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이 페이커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면 이상혁 선수거든요. 실제 네. 이름이 2013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독보적인 실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예. 일단은 이 이상혁 선수가 왜 유명해졌는지 일단 이 경기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축구처럼 비유를 할 수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5명의 포지션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본인의 포지션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해요. 축구 선수들이 그렇듯이. 근데 이 이상혁 선수는 그 미드라이너라고 불리는 이제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같은 거예요.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제 이상혁 페이커라는 이상혁 선수가 등장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이 게임의 양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로 네. 치면은 우리가 현대 축구 얘기를 할 때 이 미드필더 중간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박지성 선수를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미드필더 역할들이 그냥 정말 축구로 비유하면 볼 배급 살짝 해주고 예. 중간에서 정말 라인 잡아주는 정도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상혁 선수가 이제 등장하면서 미드필더가 공격형 미드필더 예, 아니면 예. 그 안에서 적극적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공격도 막 하고 어떨 때는 딱 뒤에서 더 백업도 하다가 예. 전반적으로 아예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구에서 현대 축구로 바뀔 때 빠른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가 생겼던 것처럼 게임의 양상을 바뀌어버리고 네네. 그 사람이 잡는 캐릭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니까 실제로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실제 여기도 감독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은 경기 밖에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페이커라는 선수는 이 경기 안에서 조율을 하니까 실제 감독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이 동경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 뭐 축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축구하면 또 요즘에 최고로의 이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도 이 페이커의 팬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e스포츠의 팬으로서 SK를 꾸준하게 보고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제 대회에 출전했다는 페이커 이상혁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아직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을 모르시는 분들 저 역시도 좀 그랬지만 그래도 게임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2023년에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 뭘 선정했냐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스포츠 인물 10인을 선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10인 안에 말씀드렸던 페이커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그럼 나머지 선수가 누구냐? 나머지 선수가요. 오타니 쇼헤이, 네. 리오넬 메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혁 선수가 딱 올라와 이상혁 있고. 선수가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올라왔느냐라고 할 때 페이커가요. 우사인 볼트처럼 예. 주류 올림픽 스타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네, 네. 하면서 e스포츠 선수를 이 명단에 올린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아.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이것을 네. 하나의 산업으로 끌어올린 이런 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 1996년생인데 e스포츠계에서는 고령에 속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만 28살인데 e스포츠 분야는요.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손동작과 그리고 이제 머리를 써야 되다 보니까 네네. 보통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많이 해요. 근데 20대 후반은 비교적 고령이라고 간주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 정상급 실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축구 얘기를 드렸지만 마치 리오넬 메시가 지금 다시 그 연령에서도 엄청난 네.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페이커 선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게 보통 한 선수가 유명해지면 다른 팀으로도 이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페이커 선수는 SK텔레콤 T1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한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높게 쳐주는 요소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이상혁 선수가 축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포츠 선수잖아요. 선수인데 이 T1 팀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주예요. 근데 예. 이거를 T1 팀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팀 예. 운영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네. 만약에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계속적으로 후세를 키워줘라.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코칭을 해줘라라는 것 때문에 아예 이제 팀의 지분을 갖고 공식적으로 공동 소유주로 있고요. 야, 그럼 이상혁 선수의 수입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실제로요 중국에서요 이 이상혁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네. 연봉을 약 260억까지 제안을 했다고요. 예, 예. 근데 현재 이제 비공식 추산이지만 연봉으로는 한 7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억을 받아도 정말 될 정도의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혁 선수가 갖는 어떤 국제적인 명성이라는 것은 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도 우승을 하고 나서 중국 캐스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 이 정도 표현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네. 그 페이커는 하늘이자 산봉우리다. 와.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찬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선수다. 마치 신격화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그를 만나서 이제 상황을 마주하고 싶었다.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가장 높은 상과 긴 강이라고 불렀지만 한계는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인 중국의 캐스터가 얘기할 정도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거의 지금 신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결승전에서 만난 중국 팀을 비롯해서 전 세계 e스포츠계가 한국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마치 그 하계 올림픽 양궁가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을 포함해서 월즈라는 큰 국제 대회에서 T1 팀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10번의 다전제를 모두 이겼어요. 예. 근데 이와는 별개로 T1의 페이커가 또 10번의 이 월즈, 또 7번의 결승전, 5번의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써 내려갔고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중요한 게 양궁이 이제 우리나라 팀이 있지만 보면 네. 양궁 우리나라 팀에서 계시다가 코치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또 쇼트트랙을 보면은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압도하니까 다른 나라를 귀화하기도 하잖아요. 예. 실제로 2011년에 유럽의 푸나틱이라는 팀, 또 2012년 대만의 타이피에이의 어쌔신이 우승한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지금 거의 모든 팀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국적 팀원이 2명 이상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 2018년, 2019년,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팀에서 모든 때에서 한국 팀이 우승을 하는 계속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이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전 세계가 생중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e스포츠 중계에는 우리나라가 원조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게임을 중계해서 스포츠처럼 만든 게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게임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98년에 미국의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국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PC방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PC방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안에서 경기를 이제 서로가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결을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로 치면은 바둑 중계를 하는 것처럼 이 게임을 중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게임 공간을 넘어서 전국의 고수들이라고 불리는 이 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게 흥행을 이끄니까 네. 이거를 갖고 중계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에 세계 최초의 게임 전문 TV 채널인 온게임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개국을 해서 뭐 예.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 이후에 뭐 MBC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인천 ITV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송국들이 마치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춤 대결이나 랩 대결 이런 것들 네. 방송에서 해서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런 거의 원조격으로 이 게임 대결을 하는 거를 방송 콘텐츠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중계 황금기가 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뜨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라는 데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예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 때는 네. 만들 때부터 이거를 그렇게 스포츠로 중계하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생길 때부터도 방송 시스템 아니면 그런 걸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연출 예.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든 건데요. 근데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의 원조의 노하우가 좀 들어갔다 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리더로서 선도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K-팝, K-컨텐츠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e스포츠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엄청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e스포츠라고 이걸 스포츠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정하고 정의한 게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이게 종주국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이제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면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좀 입증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 협회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스포츠 선수들처럼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최근에 e스포츠 시장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더 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좀 산업 규모가 예전보다 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는 게임들이 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스타크래프트도 미국 게임이고 예. 라이엇 게임즈도 미국 게임인데 말씀드린 중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방송하고 움직이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 원작자가 다른 나라이고 다른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뭔가 이거 너네랑 방송 안 하고 우리랑 할 거야라고 하면 방송도 애매해지고 그리고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운영의 주체에 대한 메인의 권한은 결국 게임을 만든 회사가 가지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의 좀 한계나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들도 더 만들어줘야 된다. 네. 우리나라 게임 리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으로 뭔가를 더 해야 산업이 큰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고 아직은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올림픽에서는 좀 나왔지만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별도 행사로 좀 있었고 202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창설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건 이제 정식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채택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슈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